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지난 15일이었죠. 수소충전소 32개소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핵심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좀 보시면 수소경제 속도를 내겠다. 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도 도입한다. 자, 수소 정기 의무화하겠다. 수소경제 빨라진다. 이런 뉴스들이 이날 이제 쏟아졌던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도적으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해서 2040년까지 연료전지 8기가와트를 달성하고 또 향후 20년간 25조 원 투자 창출을 기대하겠다. 또 최대 가스 가격을 43%까지 인하하는 그런 효과를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하이젠이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수소 충전소를 35개소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또 4개 지자체에 수소 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하도록 하고요. 울산, 안산, 전주, 완주, 또 삼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근데 내년 수소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35% 정도 확대한 7,97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대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찾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 관련주들을 찾아보시고 결국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겠죠. 자, 코하이젠을 이제 설립한다 했는데 이 코하이젠은 코리아 하이드로겐 에너지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약자를 코하이젠으로 했습니다. 현대차하고 정유가스업체 6개사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이완, SK가스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종목보다 오늘 좀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정부 보조금이 1670억 또 1630억 출자를 해서 사업비가 약 33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체 방식보다 이제 액체 방식이 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중간에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특히 이제 일정을 보시게 되면 2021년 2월에 이제 코하이젠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연말 다가오고 또 대주주 요건에 대한 문제, 지금 시장도 변동성이 크고 그런데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매매하실 것보다는 내년도 2021년 2월이니까 내년도 초반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역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를 잘 해놓는 과정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이 변경되는지 뉴스를 계속 추적하실 필요가 있고요. 2021년 2월달 달력의 체크포인트를 놓는 게 좋겠죠. 자, 종목군을 먼저 보시면 그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대장주급의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15곳에 수소 충전소를 전력하는 등 국내 충전소 시장 점유율 40%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효성그룹이 2022년까지 총 3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니까 효성중공업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 화학기업인 린데그룹과 MOU를 체결해서 함께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죠. 효성중공업의 재무상황을 좀 보시면 보시다시피 뭐 대기업군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부채가 좀 많습니다만 레버러지를 잘 활용하고 있고 유보율도 뭐 1700%로 넉넉하고요. 이 부채가 부담되는 것보다는 부채를 잘 활용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나쁘지 않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딱 사태 때문에 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모멘텀을 장착해서 수급 여건을 보면서 추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충전 시설에 대한 국제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JNK 히터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3가지 지금 이렇게 국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나오면 언제든지 급등락할 수 있는 기업이 되니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죠. 또한 동사 같은 경우도 재무 구조가 탄탄합니다. 보시다시피 올해도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보율도 뭐 700%, 자본부채 비율 넉넉하게 여유가 좀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이제 9월 달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비나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비나텍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원
지지체, 촉매, 그리고 MEA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합적으로 생산한다는 메리트도 있고요. 일부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넥스 시장 때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큰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 2018년 매출액이 300억이었는데 올해는 500억까지 지금 매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36억대에서 100억대까지도 진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무 상황도 상당히 안정적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수급입니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장일로부터 1개월부터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요. 3개월이 되면 전체 물량의 61만 6,670주의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 부담을 안 할 수 있고요. 또 6개월이 되면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 성도경 씨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면 이 물량만 해도 5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들이 앞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막 공격적인 게 아니라 찬찬히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근데 미리 체크해 놓지 않으면 매동매매를 할 가능성도 많아지고요. 타이밍이 왔을 때 놓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받은 공모자금은 시설 자금으로 많이 쓸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공장 가동률이 지금 50%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시설 운영 자금으로 남겨놓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좀 갖고 있고 지금 정부 때 이것을 진행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금도 비축을 해놓고 있는 거죠. 자, 올해는 보시다시피 별로 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대부분의 투자가 집행이 되는데 1년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물량 수주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때 이제 129억 정도를 들여서 양산 시설을 더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또 수소 인프라 관련해서 또 숨은 수혜주로 지금 부각받고 있는 기업이 DK락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밸브 피팅 쪽의 기업인데 이번에 하이투자증권에서 보고서도 냈어요. 수소 산업 전반적으로 중요 배관이라든지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고 밸브에 관한 초고압 제어 밸브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이쪽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도 소형주임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억, 2019년에는 70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700억 정도의 매출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지만 양호한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과연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지 또 궁금합니다만 지금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수소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서도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죠. 유볼도 뭐 2000%나 되고 안정적인 그런 재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바이오.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기업이죠. 상암동에 수소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한 번씩 급등락을 했던 종목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그렇게 돋보이는 건 없습니다. 매출 규모도 작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큰 매출 규모를 보기보다는 그냥 적정 수준의 매출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장점은 있죠. 또 수소 충전소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EM코리아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전연식 방식 수소 스테이션을 지금 개발해서 4가지의 그런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EHS 100부터 500까지 공급량이 클수록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1일 차량 충전 대수가 EHS 500 같은 경우는 이제 240대까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새만금에 있고요. 또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고 광주에 지금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 앞으로 더 확장돼도 또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실적이 대단히 좋아진다기보다는 충전 관련 테마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테마주의 논리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EM코리아의 실적인데요. 아주 좋은 실적이 아니죠. 2년 연속 적자고 올해도 적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 때 얼마나 실적 회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 구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테마 논리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역시 실적과 안정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 선택하면 좋겠죠. 그러면
차트톡에서 주가의 위치를 좀 보도록 하죠. 수소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실질적 또 대장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그룹의 실질적 오너가 됐습니다. 지배구조 이슈도 같이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향후 수소 인프라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7조 가까운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다른 종목보다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라든지 이런 흐름을 볼 때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글로비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장이 좋지 않은데 얘는 거꾸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런 급등들이 일정 부분 또 차익 실현, 기관의 차익 실현이나 외국인의 차익 실현으로 매물 출회가 돼서 눌림목이 다시 깊어지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수소 충전 인프라 관련된 소식이 미리 전해지면서 한번 급등을 하고 또 차익 실현 나와서 급락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오는데 지수의 고점 흐름과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다시 이 자리를 55,000원 이 자리까지 또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는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이런 대량 수급이 붙을 때 장중 단타하는 것 외에는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연말에 가면 갈수록 수급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시가총액은 5,900억 지금 정도입니다. JNK 히터 마찬가지로 수소 인프라 관련된 종목으로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점을 높였습니다만 저점이 지난 앞전의 저점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역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저점 부분까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야 좀 더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수급 부담이 없어지는 내년도에 호하이젠이 설립될 시기 근처가 가면 언제든지 세력들이 붙을 수가 있는 종목이 됩니다. 2천억 정도면 뭐 하루에도 다 한 바퀴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세력들 같은 경우는. 비라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때가 이제 상장을 했을 때입니다. 자, 상장 이후에 급락했다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위치 다시 돌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보호해수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이후에 또 6개월 이후에 천천히 봐도 늦지 않습니다. 이 수소 관련된 테마는 뭐 한 달에 끝날 것도 아니고 두 달에 끝날 것도 아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 시장은 완전히 수소 체계로 가게 되고 미국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소 인프라 환경이 빠르게 진행되는지 천천히 되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대세는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니까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DK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음봉은 큰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만 거래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봉이 다시 장악되는 시점이 오든지 아니면 음봉 밑에서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 수렴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도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아주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장대양봉이 이런 중심균형가에서 계속 위에서 노느냐 아니면 수렴이 이 위에서 노느냐 밑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밑에서 논다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매물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거고 이 중심균형가 근처에서 계속 수렴을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고점은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다리시면 되겠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역시 수소 충전 인프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급등 나가는데 정말 멀미날 정도죠. 이번에도 이 고점을 오니까 이렇게 긴 꼬리 달고 또 뚫려 맞습니다. 아주 급등락을 반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중 단타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한 자리까지 떨어질 때, 자, 이렇게 원래 힘을 만들었던 자리, 그 자리가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그 자리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급등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 돌려놓고 다시 급등하고 또 뚫려 맞았습니다. 이렇게 급등락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큰 변동성에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 낫다는 소리예요. 자, SK가스라든지 한국가스공사 또 이왕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거래량 자체도 작은 데다가 모멘텀만 따지고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물려도 회복이 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가스공사가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좀 붙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타 차원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관 수급 보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기관이 이틀 연속 들어왔는데 얘네들 물량이 하루 이틀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쭉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한 방에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면서 거래량 없는 조정 나오면 그때 빠른 대응 가능한 사람들만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수소 충전소, 수소 인프라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근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크고 여러 가지 이슈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수급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버리고 좀 느긋하게 종목군들을 모아서 여기서 모은다는 것은 매집이 아니라요. 관심 종목을 모으는 겁니다. 관심 종목을 모았다가 내가 유리한 기회, 이 기회를 포착하는 그럴 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수소 경제는 글로벌 트렌드로 간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